이거 하나를 보니 앞으로가 너무나도 훤하다라는 생각에서 파혼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남자가 행운이다. 이런 처가라는 안 엮이는 게 좋다. 이런 처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남자 집은 안 됩니다. 이 집으로 시집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운이요. 시어머니 눈이 돌아가겠다.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냥 파행되겠네. 그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이게 뭐가 천사라는 거냐? 야! 아까 분명히 양쪽 다 이해돼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합격!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그거 하나 딱 가르쳤거든? 사람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되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지먼트 분위기가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지먼트요? 예예. 저지먼트 아니고요. 저지먼트. 예. 저지먼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저지하는 게 싫다 이 말이죠? 아니 그 저지 말고 예, 제가 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지먼트를. 네. 야, 이 미친놈아. 저 미친놈 아니에요? 야, 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나만 또 못 알아들었어? 그냥 미친놈이야. 왜 너는 미친놈이야. 저지여서?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끊어내라고 했죠, 피디님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남녀가 합의해서 이제 중립적인 의견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자, 남자는요, 초등학생 3학년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상견례 그 초등학교 3학년 상견례 같이 옵니다. 남자의 초등학생 동생이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을 못 집으니까 여자가 반찬을 앞접시 이렇게 덜어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합격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부모가 예를 들어 묘성이면 왜 묘성 누나 며느리로 합격이야? 이렇게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때 여자의 부모가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뭐 합격이고 허락이 어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칼이 그냥. 그렇죠. 예. 그 남자의 부모가 아우 애가 어리니까 장난친 거죠. 죄송해요. 이쪽도 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그걸 들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동생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종료가 됐고요. 애 먼저 차에 데려가서 달래기 시작을 하죠. 자, 상견례 이후 여자 부모님이 먼저 여자 부모님과 여자가 저희 파혼했으면 해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 남자 측은 아니 파혼은 알겠는데요. 고작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진짜 여자 측 되게 예민하시네. 이렇게.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파혼의 사유가 여자 측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말다툼 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 입장 말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좀 생각하고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아리가또.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가지고 어느 쪽에서 말하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이 남자 쪽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하. 여자 쪽에서. 그러던 와중에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종에도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귀여운 아이의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집 구석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따위로 굴고 좀 말이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 좀 하니까 삐져가지고 밥도 안 처먹고 이 비싼 밥인데 이거를 아주 저거 보니까 아주 집안 꼴이 훤히 보이네. 이렇게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애가 원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뭐 좀 오해되게 읽어드렸나 봐요. 남자의 부모가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반찬을 덜어주니까 묘성이 누나가 덜어줬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묘성이 누나 며느리로 우리 며느리 합격이야?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라고 부모가 물은 겁니다. 애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먼저 띵 말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말한 겁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고 그냥 다 그냥 뭐 훌륭하신 분한테서 아주 그냥 훌륭한 자식을 저희 그 부족한 자식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으면 아마 다 같이 까르르 웃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추측에는 뭔가 좀 입 밖에 내기 천박한 이유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던 차에 좋은 거리 하나 생긴 거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경제력도 좋고 다른 거 다 잘 맞아. 다른 거 다 잘 맞았어. 둘의 사이도 너무 좋았어.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의 행동, 동생의 행동이 가장 거슬렸고 이거 하나를 보니 앞으로가 너무나도 훤하다라는 생각에서 파혼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남자가 행운이다. 이런 처가라는 안 엮이는 게 좋다. 와 진짜 재밌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나는 그 말은 좀 속담인데도 어르신들 말씀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열은 열을 봐야 열을 알아요. 아 맞아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네. 세상 쓰레기인데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새끼가 이런 면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걸 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거 만약에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면은 그런 처가랑은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이 와중에 또 양쪽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나는 진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천사 선생님은 조금 이따 등장하죠. 저는 한쪽 편 될 거거든요. 자, 저는요 아까 여자 이런 처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남자 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부모가 쓰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묘성 누나가 반찬을 덜어줬어요. 어른이 덜어줬습니다. 그럼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오지 않고 합격이라고 했어요. 자, 이 합격이란 단어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 부모가 얘기한 거야. 누구누구야, 재우가 오늘 만나가지고 누나 그 눈 어떤지 봐봐. 며느리 합격인지 봐봐. 깔깔까르르 깔깔깔. 그 합격이란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응시했을 때 내가 평가 내리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자세 자체가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평가 내리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너도 우리 아들이니까 너도 평가 심사위원 자리에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었더라도 아이고 재우가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맞다. 싫어. 그거를 내가 싫어하는 거 줬어. 그러면 바로 입틀만 하고 끌고 나가야지.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맞아, 정답입니다. 늦둥이 녀석이 더 버릇장머리가 없다? 더 혼내야지. 내가 그 댓글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 동생이 맞을까? 이렇게 되더라. 동생이 맞을까? 어머. 그 생각까지 못 해봤네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나는 부모가 쓰는 말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많잖아. 거기 맨날 나오는 게 합격 불합격 아니야. 합격 목걸이.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말은 나는 가정교육의 소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 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따가 누나 만나거든. 한번 우리 형이랑 결혼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줘. 합격인지 아닌지 우리 동생 누구가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나왔을 것 같아. 단어 자체가 부모가 하는 말을 습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저것이 맞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사고방식이 전염된다는 진짜 거죠.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 아니에요? 라고 A 입에서 나오잖아요. 뭐 얘가 저런 말을 해가 아니야. 부모가 집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합격이라는 건 부모가 하는 행동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으로 뱉어졌을 뿐 이 집으로 시집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운이요. 나는 기본적으로는 남의 결혼은 다 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 우리 팽팽하게. 자, 이제 에인젤 일단 만약에 저라면 요정 등장해. 내가 막 동생한테 줬는데 이 동생이 막 오 묘소이도 합격. 그러면 우리 도련님은 불합격. 우리 도련님은 불합격. 으아, 저 누나 이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 누구를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시어머니 눈이 돌아가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파행 되겠네.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이게 뭐가 천사라는 거냐? 야, 파괴의 여신이구만. 아까 분명히 양쪽 다 이해돼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곱씹으면 더 기분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즉시에 내가 기분 나쁜 거를 그대로 표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으나 나도 기분 나빠요, 시부모님.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만 합격 불합격 받는 건 아닌데 나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보여줄 것 같아. 소심하게나마. 그런데 내가 왜 양쪽 다 이해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저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이트판에도 올라가고 네이버에도 기사화돼가지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재밌어. 완전히 달라서 일단 네이트판 한번 보겠습니다. 파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애는 어려서 그렇다 치고 그 부모가 10살짜리 애한테 허락이니 합격이니 한 거 보면 은연중에 여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걸 티낸 것 같네요. 애 교육을 잘 시켰다면 반찬 집어줬을 때 합격 이지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죠. 나 네이트판이다. 애 새끼 버르장머리를 저렇게 개판으로 가르치는 집구석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저 정도로 겨우 파혼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마라. 누구랑 해도 이혼을 할 것 같다. 아하.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인데 그것도 해결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댓글도 있겠지만 결혼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말이라면 좋은 자리에서 그냥 져주는 척 맞장구 치고 그냥 웃고 말 그대로 10살 애인데 집안 분위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깊게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웃고 넘겼을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한 번으로 파혼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결을 한번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저지먼트 분위기가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지먼트요? 예. 저지먼트 아니고요. 저지먼트. 저지먼트. 영어 발음해줘요, 빨리. 일단은 왜 영어 쓰는지 1도 모르겠고요. 네네네. 하여튼 judgment. 네. 저지야? 그냥? 아이고. 판단하는 분위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지하는 게 싫다 이 말이죠. 뭐 짓거려봐요. 아니. 내가 옆에 있는 거 깜빡하셨죠? 아니, 그 저지 말고 제가 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지먼트를. 네. 야, 이 미친놈아. 저 미친놈 아니에요? 야, 판단하는 걸 꼭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왜? 왜 여기서 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나만 또 못 알아들었어? 그냥 미친놈이야. 왜 너는 미친놈이야. 저지여서?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끊어내라고 했죠. 피디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왜 이따 얘기해줄게. 나도 욕하고 싶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스몰 토크가 주제고 나오긴 했지만 스몰 토크 하다 보면 그냥 이상한 얘기 그냥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냥 뭐 상대방한테 신뢰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 모든 걸 다 컨트롤 못해. 특히 애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한 행동을 가지고 서로를 너무 평가들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내 행동으로 욕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 됨됨이 100 중에 말로 나가는 거 한 1이나 2밖에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행동에서 나오지 말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 저 따위로 말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이 훤히 보이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그거 하나 딱 가르쳤거든. 사람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되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거의 다 안 지키고 살고 있지. 통쾌하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절약해라. 절약해라도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2발 달린 건 타지 마라. 약간 반항심이 있나 보다. 약간 반항심이 있지. 그리고 여자 신중하게 만나라.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사실 1등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네,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네. 그렇게 결혼해도 힘든 판에. 그렇지. 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무슨 막 오디션 현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자리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리의 특성상 약간 오디션이긴 하지. 맞아요. 상견례라는 자리는 정말 예민함의 결정체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완벽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기분이 토라지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 추자 말도 이해는 가는 게 되게 예민하잖아. 앞으로 내가 평생 살 사람이고 이쪽 집안에 서로의 집안의 일을 원이 되는 건데 그 집안의 분위기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어느 순간 풍겨서 나왔다. 그럼 난 차라리 해명을 요구하든지. 근데 보니까 시부모님의 태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 네. 아니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가 그럴 수가 있긴. 애는 그래도 부모님은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되죠. 애가 그럴 수는 있지는 상대 부모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치. 죄송해요. 아우 이렇게 버릇없게. 죄송해요.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상대가 할 말을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양해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시부모님 이렇게 애라니요? 애라니요. 손 윗사람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우리 남편 될 사람의 동생인데 어떻게 애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사실상 조상신 다 모인 거야. 안 된다. 맞아. 이 결혼은 안 된다. 근데 나 옛날
최근에 본 댓글이었나 뭐 책이었나 모르겠는데 작은 일에는 연민을 큰 일에는 규칙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 그게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인데 그래요? 나 어디서 본지 기억이 안 나. 작은 일에는 연민을 큰 일에는 규칙을. 그렇습니까? 까미가 여러 말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까미가 입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입이라는 게 있어.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 말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쉬는 게 많아서 엄청 얘기했는데 법적인 얘기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하면 그뿐이고 작은 일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또 판단 기준이 또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것도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닌 우리 소소한 옆에 사람의 일은 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곧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내란 범은 사형 이런 건 원칙대로 가고. 그럼요. 거대 그 거학이죠. 거학. 근데 20대 남자가 묘묘하게 고백했다 이런 건 그냥 연민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연민으로 키갈 한번 하고 보내드리는 거 어때요? 연민을 뭘 한다고요? 키갈이. 키갈이라고요? 우리 20대 여기 와서 뽀뽀 한번 하고 가. 안 돼. 너 주둥이는 왜 그래? 얼굴 왜 클로즈업 하는 거야? 선생님. 원샷 볼탕 먹이지. 볼탕 먹이지 말아요. 짓궂 주시네. 네, 작은 일은 연민으로 충분하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야, 좋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중독자냐 그런다. 예, 사실상. 화면으로 보니까 주둥이 세상 더럽네. 진짜 너무 숭해라. 세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진짜. 클로즈업 기작이 없는데 원래. 클로즈업 들어올 줄 몰랐어요. 클로즈업 이빨 땡겨서 쇼츠 뽑아. 대한뉴스 큰일 납니다. 쇼츠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뽀뽀한 걸로만. 그러면 이제 당신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네, 그럼 3명 다 한 명씩 뽀뽀하면 되잖아.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래, 한번 해줘. 네, 나는 빠질게 너무 더러울 것 같아. 베토남이하고. 다 일어났어. 이게 뭐야? 장난 아니야. 됐네. 귀척 안 했어. 나 진짜 귀척할 줄 알았거든. 됐네. 귀척 안 했어. 뭐야, 제육 선생님 뭐야, 진짜로.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묘묘 키가 안 가요. 묘묘 할 때까지 합니다. 야, 땡겨. 아이고. 저기 인상쓰면서 뽀뽀한 사람이 어딨어요? 아름다웠다. 미쳤다. 겁. 야, 뽀뽀 한 번에 또 구독자 수 떨어지는 건 너무하지 않냐? 구독자수가 떨어져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구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결혼 상대자로서 내가 진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나는 근데 그냥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내가 아까 왜 이 집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한 이유가 나에 대한 무시나 이런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왜 애들도 그렇잖아. 남들 다 보는 데서 혼내는 게 아니라 둘이 만약 혼내면 애가 그거는 괜찮은데 남들 볼 때는 못 참잖아요. 나는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무시나 무례는 나 혼자 참으면 그뿐인데 네네. 내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건 우리 부모한테 무례를 저지르는 거 당연하죠. 참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걸 이거를 비해서 생각해 보면 내 가족, 내 부모를 무시하는 건 그건 안 될 것 같다. 어머니 불합격. 아버님도 합격 먹거리 불합격.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싹 일어나더니 나가실 때 밥값은 내고 가세요. 분할 납부. 다음 마이크는 아버님이 딱 들어. 여기 좋은 거 있네. 윤석열 계엄이 불법이라고 말 못하는 집안이랑은 결혼 못한다. 그것도. 당연하지.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이 정치 성향이랑 종교랑 특히 나는 소소하게 음악 취향 안 맞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음악 취향도요? 저는 음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음악까지도 그런가요? 갑자기 세상은 요지경 틀면서. 자기야 요즘 노래 너무 좋지. 세상은 요지경 막 추먹사. 그러면은 안전벨트 안 맨 상태면은 그냥 차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왜요? 음악 취향이 딱 맞을 필요는 없고요. 거슬리지 않아야 돼요. 서로가 듣는 음악이 서로에게 거슬리지 않아요. 장래된 편견이 있구나. 그런 거. 맨날 차 타면 맨날 뿌요뿌요만 나와. 3, 4 이런 것만 나와. 똑같던데. 내게만 자꾸 도망간다. 너의 곁으로 갈 거야. 아직 망설이고 있지만 이제 운전해야 돼. 이 노래 다 모를 거야 아마. 우린 잘 아는데. 제가 심지어는 그런 여성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댄스 음악 처돌이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댄스 음악 처돌이래. 정말 족같던데 진짜. 진짜? 이별 장면에서 항상 비가 오지
뭐냐? 살고 있나? 하지마. 자, 음악은 REF지. 막 이래버려. 댄스 저돌이. 막 스페이스 에이 막 쌍나 섹시한 남자 막 쌍나. 아니야 괜찮아. 그럼 무덤 가지 마. 그건 자자 아니야. 버스 안에서 아니야 그거는. 내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모를 것 같아? 아이고 다 가능하죠. 나 다 알고 있어. 그럼. 90년대 노래 다 알고 있어. 아이고. 그때 난 노래방 하루에 6시간씩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제가 신난다. 노래방 가자. 제가 약간 염증이 있어요. 90년대 댄스 음악이 약간 염증이 아 있어요. 왜? 밀레니엄 댄스 음악 너무 좋은데 90년대 음악. 그거 막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김현정 뭐 그런 거 멍 뭐 다 돌려나 뭐 이런 거. 다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주먹게. 아우 몸 풀린다. 너무 힘들어. 이제 뭐 방송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송 시작하자. 너무 좋다 지금. 자, 가시죠. 너무 좋다. 뭐 진정들 하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작권 안 걸리겠지 이 정도면? 네. 아무튼 저작권 안 걸립니다. 못 불러서 괜찮아. 너무 잘 부르지 않았어? 한 곡 더 부를까? 아니, 뭐 하나 줘봐 그러면. 그만해. 그리고 생활 공간은 따로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공간에 내가 정말 끔찍해하는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진다? 돌아버립니다 진짜. 음악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음악 얘기 너무 길게 해버렸네 진짜. 이게 사실상 중코였거든요.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에. 그만. 너무 길면 또 저작권 걸리니까. 아니 못해서 괜찮다니까. 긁혔어. 아니야 그다음에 더 이상 손해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박미경 씨가 이제 고소고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소장 준비 잘 와 해주시고. 무대를 부셔놓으셨다. 야, 이 정도면 같이 춤추던 강원래도 고발하겠어요. 야. 이거는 뭐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묘면은 뭐 안 맞으면 힘듭니까? 노래요. 나는 막 저런 거 봐. 제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자꾸 막 클래식. 없는 동안에. 클래식 틀면은 미친다고. 지금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여기 오면?